이것이 리눅스다. 6장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6장은 제목에 나왔듯이 하드디스크를 관리하고 사용자별 공간을 어떻게 할당하는지 그 내용인데요.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리눅스를 쓰다가 디스크가 부족하게 될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 디스크를 추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디스크를 한 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추가해서는 어떻게 묶어서 쓸지 그 내용들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D 장치와 스카시 장치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토스 서버는 ID 장치를 두 개 갖고 있어요. 메인보드에.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진짜 컴퓨터랑 크게 다르지 않죠. ID 이 슬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홈 같은 거예요. 거기에 두 개가 있고요. 첫 번째를 ID 0, 두 번째를 ID 1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ID 장치 하나에는 케이블이 두 개가 따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ID 장치에는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거나 또는 CD-롬, DV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Mware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D가 두 개 있고 각각의 ID마다 또 두 개씩 있으니까 총 4개의 ID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D-롬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CD-롬이 여기 세 번째 ID 장치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면 얘가 0번, 1번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01, 01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쓸 때는 ID 0땡땡0, ID 0땡땡1, 1011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ID 장치인데, ID 장치는 일반적인 PC용 하드디스크예요. PC용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때는 이 ID에 장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스카시 장치를 보죠. 스카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스카시 슬롯이 있어요. 물론 가상이에요. 스카시 슬롯이 있으면 이 스카시 슬롯에서는 0부터 15번까지 총 16개의 케이블이 이렇게 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케이블의 끝에 디스크, 스카시 하드 디스크거든요. 스카시 하드 디스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6개인데 이 중에 스카시 7번째, 그러니까 8번째죠. 07번은 VMware가 예약을 해놓은 거라서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0부터 15번까지 중에서 15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림에는 스카시 0만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스카시 0, 스카시 1, 2, 3 해서 4개의 스카시 장치가 있고 각각 하나마다 15개씩 장착할 수가 있으니까 총 몇 개를 할 수 있죠? 최대 60개의 스카시 하드 디스크를 VMware에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ID는 CD롬을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총 3개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ID 장치 같은 경우는 PC용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버용 하드디스크인 스카시만 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것들은 다 가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가상의 디스크입니다. 자, 참고로 VMware 플레이어 5점대, 그러니까 VMware 워크스테이션은 9점대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VMware 플레이어 6점 이상 또는 VMware 워크스테이션 10 이상 이런 데는 SATA 장치도 있어요. 요즘엔 ID 장치를 사실은 쓰지는 않죠. 그래서 SATA 장치에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CD-롬을 달려있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PC용이기 때문에 요번에 논의해서 제외하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초점 맞출 게 이 스카시 장치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서버 장치에 하드디스크를 처음에 80기가를 달아놨어요. 기억하세요? 요 80기가를 달아놨는데 이 80기가 디스크의 이름이 리눅스에서는 SDA라고 불러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시 80기가 하드디스크 첫 번째 하드디스크 이름을 리눅스에서는 SDA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디스크를 여기다 더 추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SDB예요. 세 번째는 SDC 이렇게 쭉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제가 앞으로 그냥 귀찮아서 SDA, SDB 이렇게 부르지만 정식 이름은 앞에 슬래시 DV 슬래시 SDA예요. 이게 또 얘도 뭐예요? 그러면 슬래시 DV 슬래시 SDB 이렇게 SDC 이렇게 쭉 그렇게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죠. 자, 나온 김에 자, 우리 스카시 장치도 여기 스카시 0번, 스카시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랬죠? 그럼 스카시 0번의 첫 번째 하드디스크 얘를 스카시 00, 그러니까 사실 케이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카시 00번. 얘는 스카시 01, 스카시 0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디스크를 처음에 파티션을 어떻게 했죠? 수압 파티션을 2기가로 잡고 나머지를 루트 파티션으로 잡았죠? 슬래시 파티션, 루트 파티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의 하드디스크 얘가 SDA라 그랬죠? 얘를 두 개로 나누면 자동으로 첫 번째 이름은 SDA1 숫자가 붙어요. 두 번째는 SDA2 이렇게 숫자가 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SDA라는 것은 이 하드디스크 자체, 이 기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SDA1은 이 하드디스크를 파티션한 이름이에요. SDA2는 두 번째 파티션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작업할 때 수월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초기화 먼저 할까요? 자, 워크테이션 실행해서요. 자, 서버를 VM 스냅샷 자, 설치 직후 ES에서 서버를 초기화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닫죠. 닫고 자, 플레이어에서 열고 볼게요. 자, 플레이어에서 서버 얘를 오른쪽 아래 Edit Virtual Machine 세팅하면 이제 뚜껑을 여는 거죠. 열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하나 달려있죠. 일단 CD롬 먼저 거예요. CD롬 하니까 CD, DVD, ID라고 써있죠. 우리 아까 요 장치 여기 CD, DVD 여기 ID인데 얘를 자세히 볼게요. 보고 오른쪽 아래 어드밴스드를 클릭하면요. 예. 보세요. ID 장치고 어때요? ID 00, 01, 10, 11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지금 어디 돼 있어요? ID 10에 달려 있다.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바꾸고 오케이 하면 바뀌는데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죠.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 나머지 ID 장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타도 있죠. 사타 장치도 보니까 볼까요? 00에서 얘는 0, 29까지 있네요. 굉장히 많네요. 30개씩 있네요. 그러니까 3, 4, 12, 120개를 달 수가 있네요. 사타 하드디스크는. 그런데 역시 사타도 우리가 신경 안 쓸 거니까요. 스카시 보시면 자, 일단 캔슬 누르고 자, CD는 확인했죠. CD 여기 있는 거 확인됐고 ID 10 장치에 장착되어 있었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드디스크 사용했던 80기가 하드디스크는 볼까요? 얘네요. 예. 하드디스크하고 스카시 써있긴 하네요. 자, 오른쪽 아래 어드밴스드 눌러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스카시 00에 달려있죠. 스카시 00 여기 얘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01, 02, 03, 04하고 07 예약 그리고 015까지 있죠. 그리고 또 1011 이렇게 해서 얘는 역시 15 곱하기 4 60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용은 스카시 하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6장의 실습은 다 스카시 하드 디스크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자, 확인되셨죠? 캔슬 하고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 구성을 그러니까 ID 장치와 스카시 장치의 구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여기 보이네요. 자, 해봤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요. 여기 80기가를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자, 먼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뭐 진짜 컴퓨터라면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디스크를 케이블에 꽂으면 되겠죠. 우리는 가상 머신을 쓰고 있으니까 VMware에서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확인해보고 자, 그러면 얘는 SDA니까 이 추가한의 이름은 SDB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모든 하드디스크 이 SDA, SDB는 이 기계를 이름해요. 기계 그냥
제가 그냥 뭐 깡통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계 장치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계 장치를 파티션을 나눠야 돼요. 비유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운동장을, 그러니까 축구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죠? 땅을 사야겠죠. 땅을. 그게 바로 이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땅만 산다고 축구장을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렇게 축구장 선을 그어야죠. 이만큼은 축구장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죠. 그 선을 긋는 거를 파티션을 나눈다, 파티셔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션을, 여기 이 디스크를 쓰고 싶으면 SDP죠. 이 기계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파티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파티션이라는 게 여기 SDA처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얘처럼 그냥 하나로 통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티션이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파티션은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DP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1기가, 그러니까 실무라면 뭐 1테라 이상을 쓰겠지만 우리는 좀 연습 중이니까 1기가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 파티션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티션까지 나누면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건 SDB1인데, 이 파티션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특정한 디렉터리에 마운트 해야 돼요. 우리 CD 마운트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CD도 뭐예요? CD도 기계 장치죠. 걔를 사용하고 싶으면 기억하시겠지만 미디어 밑에 CD롬 주로 거기다가 연결을 했죠. 그게 바로 마운트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 파티셔닝한 SDP1, 요 파티션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 특정 디렉터리, 이 디렉터리는 내 맘이에요.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이 디렉터리에 마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앞에 있는 그림 하드디스크를 한 개를 추가 장착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실습은 하드디스크를 추가 장착하고요. 하드디스크 파티셔닝을 하기 위한 명령은 F디스크예요. 그리고 파티션한 다음에는 포맷을 해야 되거든요. 포맷이 바로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KFS, 그리고 얘를 사용하려면 마운트, 요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추가한 다음에 한 번 쓰고 안 쓰는 게 아니죠. 되게 지속적으로 쓰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마운트한 내용이, 그런 그 마운트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tc 밑에 fstat 파일을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습 흐름도가 나오는데요. 이 흐름도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흐름도를.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은 나머지가 쉽거든요. 잘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사다가 꽂을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가상이니까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쓰겠지만, 진짜라면은 하드디스크를 사다가 꽂으면 돼요. 됐죠? 케이블에 꽂고, 그 케이블은 두 번째가 스카시 01이었죠. 여기다 꽂으면은 리눅스는 두 번째 하드디스크를 뭐라고 인식한다 그랬죠? SDB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SDB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깡통이니까 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티션을 나눠야 돼요. 그 파티션 나누는 명령어가 여기 써있네요. fdisk예요. 그럼 fdisk 명령 사용법은 좀 이따 해보면 되고, 이 명령에 의해서 이 깡통 하드디스크 안에 파티션이 나눠지는데, 이 파티션 이름은 SDB1이 되겠죠. 물론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했다면 이 파티션이 SDB1이에요. 그런데 이 파티션을 또 쓰고 싶으면 여기에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비유할 때 그냥 공터를 사는 건 뭐였어요? 일단은 하드디스크를 준비하는 거고, 이 공터에 선을 거는 거, 요만큼 축구장, 요만큼 농구장 선 거는 게 바로 파티션이고, 자, 그러면 선만 거는다고 이 안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축구장에 걸맞는 작업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땅을 축구장에 맞게끔 이렇게 갈아서 엎고 해야겠죠. 그게 바로 그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포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파티션은 요 아래 이렇게 길을 닦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포맷하는 명령어가 mkfs.ext4예요. 물론 ext3도 있어요. 이러면은 ext4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러면 드디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특정 폴더에 마운트해서 써야 돼요. 이해되셨죠? 얘는 준비는 다 됐지만 어딘가에 연결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에서는 my data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요거를 연결해서 쓰면, 그러면 이제 실제 앞으로 여러분이 my data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방금 우리가 추가한 요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마운트는 컴퓨터를 끄면은 얘가 마운트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etc 밑에 fs 탭에 등록을 하면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계속 마운트가 유지돼서 슬래시 마이데이터 요 폴더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그대로 실습을 해보죠. 자, 아까 플레이어 실행됐으니까요. 이제 플레이어를, 자, 먼저 디스크를 처음에 사와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사는 건 아니니까요.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여기서 원래 80기가 원래 있죠. 이대로 두고 Add 버튼이 있네요. Add 얘 누르고요. 이러면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비용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드디스크니까 선택되어 있죠. 다음, 자, 우리 스카시를 쓴다 그랬죠. 뭐 사타나 아이디는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스카시. 다음,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가상의 디스크죠. 그러니까 버추얼 디스크를 새로 만든다 세팅되어 있죠. 다음, 자, 얼마짜리 하겠냐? 우리 계획에 의하면 1테라인데 제가 말로는 1테라라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1기가만 다시면 돼요. 연습하는 거니까 너무 큰 걸 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1기가니까 여기다 1이라고 써줄까요? 1기가. 그리고 이것도 전에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여러 개 멀티플 파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싱글 파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싱글 파일하고, 자, 요거는 체크를 하면은 뭐죠? 디스크 1기가를 바로 진짜로 잡는 거죠. 체크해도 뭐 1기가야 문제 안 되겠지만 그냥 안 하는 게 더 가상화 기술이 더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하지 마시고 요거만 할까요? 싱글 파일로만 할게요. 이것도 사실 이걸 하든 여러분 사용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자, 파일 이름도 그냥 얘가 제공해 주는 거 쓸게요. finish. 자, 어때요? 여기 보면 듀 하드디스크가 스카시 장치로 1기가가 장착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계획하기는 어디 하기로 했죠? 여기 뭐 위에 그림 볼까요? 보면은 스카시 01에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가 아니라 01, 02, 03 여러 개 있는데 어디 됐는지 확인할 수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선택해서 오른쪽 아래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스카시 01 맞죠? 01에 장착이 됐어요. 여기 확장하시면 00 있고 01이고 차례대로 달아져요. 굳이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빈칸 차례대로 채워지니까 앞으로 추가를 더 많이 하더라도 차곡차곡 01, 02, 03 이렇게 채워집니다. 되셨죠? 오케이. 됐으면은 오케이 눌러서, 자, 이 상태가 얻은 상태예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상태예요. 자, 부팅해보죠. 플레이. 자,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요, 여기 혹시 이렇게 접어져 있으면 여기 확장하세요. 디스크가 두 개가 보이죠? 보이시죠? 디스크가 두 개 보이시고, 기다리면 하나는 많이 깜빡거릴 거예요. 얘가 바로 80기가예요. 이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죠? 스카시 80기가짜리. 얘는 1기가짜리. 이렇게 풍선 도움 말이 확인이 됩니다. 자, 로그인 할까요? 자, 루트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진행할까요? 이 그림 우리가 이렇게 두고요. 자, 지금 요거 장착했죠? 근데 얘 이름이 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터미널 열고 즐겨찾기 터미널. 아이고, 확대. 자, 제가 요 파일 장치를 확인해 볼게요. ls -l 슬래시 dv 밑에 sd 별표해 볼게요. 그럼 sd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면, 자, sda 보이세요? sda가 요거예요. 요거 아까
보이시죠? 요 깡통 SDA이고,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리눅스 설치할 때 두 개로 나눴었죠. 그게 SDA1, SDA2죠. 얘가 SDA1, 2 이렇게 보이네요. 자, 우리 지금 장착한 얘는 뭐예요? 깡통은 1기가 SDB죠. SDB. 얘는 SDB1은 왜 없어요? 아직 안 했죠. 우리가 요 깡통만 달아놓고 파티션을 아직 안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파티션 작업을 해야겠죠. 이해되셨죠? 얘를 파티션 작업하면 아마 SDP1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파티션의 명령어 fdisk예요. 같이 해보죠. fdisk하고, 자, 이 장치 이름을 써주면 돼요. SDP를. 제가 계속 SDP라고 부르지만 정식 이름을 쓰셔야 돼요. DV SDP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럼 파티션을 나누는 fdisk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명령 안으로.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fdisk 안에서 보조 명령을 치시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우리가 잊어먹거나 아니면 외웠어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뭐라 써 있어요? M을 누르면 된대요. 도와준다고 M 하면 얘가 바로 fdisk 명령들입니다. A, B, C, D 이렇게 쭉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할 것만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 보니까 N 누르면 add a new partition,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N. 자, 파티션 타입이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타입이 있고 익스텐디드 타입이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타입은 한국말로 뭐 해석을 갖고 하면 주 파티션 뭐 이렇게 하고, 익스텐디드 파티션은 뭐 확장 파티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쓰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4개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나누잖아요. 만약 파티션을 여러 개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4개까지 나눌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파티션. 그런데 만약에 4개 이상으로 나누고 싶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3개는 프라이머리 파티션 잡고요, 나머지 마지막은 익스텐디드 파티션을 잡아야 돼요. 확장 파티션. 그리고 이 확장 파티션 안을 또 로지컬 파티션에서 논리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로 훨씬 더 많은, 4개 아니라 뭐 10개, 20개까지 충분히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겠죠. 뭐 4개 이상 나눌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프라이머리 파티션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이 디스크를 그냥 하나로 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P라고 치면 되죠. 프라이머리 파티션 P 엔터. 자, 프라이머리 파티션 몇 개 된다고요? 4개 되니까 1, 2, 3 다 어떤 번호를 쓸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게 처음에 파티션 잡으면 SDB1인데 이 이름을 제가 SDB 뭐 3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당연히 SDB1이라고 주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러면 1 하거나 그냥 엔터 치시면 이 디폴트 값이 돼요. 그러니까 1 안 쓰기 싫으면 그냥 엔터만 쳐도 돼요. 됐죠? 자, 퍼스트 섹터랑 첫 번째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섹터가 2048인데 이 앞에 2047까지는 시스템 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작 부분이 맨 첫째 부분이 번호가 204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맨 처음부터 쓰는 게 좋으니까 2048을 써주거나 그냥 엔터를 치시면 처음부터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 끝에는 어디 있을 거냐, 라스트는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계획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기가니까 여기서 플러스 1기가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1기가가 정확한 1기가인지 그게 약간 시스템에 따라서 1기가를 약간 못 미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섹터 번호로 주면 돼요. 섹터 번호가 첫 번째 2048이니까 끝까지 맨 마지막 번호죠. 그럼 이걸 직접 적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엔터. 이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째로 잡은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P가 있어요. 그럼 프린트에서 현재 어떻게 설정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로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디바이스 부트가 할까? STB1 장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이고 시작 끝에서 블록 사이즈 이게 1기가거든요. 블록을 1기가로 잡혔다. 그리고 아이디는 83번이고 시스템은
리눅스용이다. 우리가 리눅스용 지정 안 했는데 특별히 지정을 안 하면 얘가 기본값으로 리눅스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눅스용의 아이디는 83입니다. 이거 16진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id 83은 리눅스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로 통째로 다 잡았으니까 이게 바로 1기가니까요. 자, 아직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W로 write 하면 얘가 적용이 되어서 W 엔터. 됐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정한 SDP1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해서 끝난 게 이 파티션이 이 그림대로 이렇게 완전히 잘 나눠진 거예요. 그럼 SDP1이 생겼나 볼까요? 클리어 갈까요? ls/div 밑에 sd 마이너스 볼까요? 마이너스 l div 밑에 sd 별표 잘 생겼죠? 그래서 SDP1이 아까 없었던 B1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럼 파티션이 잡혔어요. 자, 다음 거 뭐 할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얘한테 뭐요? 이 길을 내야 되죠. 그게 바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한다 또는 포맷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는 뭐예요? mkfs.ext인데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ext2, 3, 4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니까.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사용하는 센토스는 ext4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ext4 타입으로 포맷을 하겠다 이런 명령어예요. 해볼까요? mkfs.ext4 이렇게 명령어예요. 그러고 또 하나 이 포맷을 하는데 제가 지금 SDB를 포맷해야 돼요? SDB1을 포맷해야 돼요? 당연히 파티션을 포맷하는 거예요. 이 SDB는 그 깡통 기계 자체니까 얘는 포맷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파티션을 나눌 때만 쓰는 거고 앞으로 파티션을 나눈 이후에는 다 이 파티션 이름 1, 2, 3 들어가는 얘네들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슬래시 div 밑에 sdb1 얘를 포맷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엔터. 1기가 용량이 워낙 작으니까 금방 포맷이 완료가 됐죠. 이제 당연히 디스크가 굉장히 크다면 이게 좀 오래 걸릴 거고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어디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잘 만들어졌죠? 이제 완벽하게 장치는 준비가 됐어요. SDB1이 포맷까지 해서 사용 준비가 됐는데 얘를 진짜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 디렉터리에 마운트 해야 되죠. 이 디렉터리는 내가 맘대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고, 자, 우리 여기 그림대로 슬래시 마이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다 마운트 해볼까요? mkdir로 슬래시 마이 데이터 뭐 이름은 맘대로 해도 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디스크 SDB1을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슬래시 마이 데이터와 연결해야 돼요. 그게 마운트예요. 슬래시 div 밑에 SDB1이죠. 얘를 슬래시 마이 데이터 엔터. 아무 메시지 안 나면 잘 된 거예요. 자, ls 슬래시 마이 데이터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요거는 그냥 로스트 앤 파운드는 그냥 휴지통 같은 개념이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있어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슬래시 마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딜 쓰는 거예요? 추가한 SDP 원장치 얘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명령어 중에 df 명령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df 확인해보면 맨 밑에 SDP 원장치가 어디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슬래시 마이 데이터에 마운트 돼 있고 얘가 지금 1% 쓰고 있죠. 사실은 거의 안 쓰고 있는 거죠. 시스템이 일부 쓰고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 공간이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자, 복사해 볼까요? 파일 아무거나 카피 슬래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부팅 밑에 vm 3탭을 슬래시 마이 데이터에 뭐 데이터 1이라고 할까요? ls-l 슬래시 데이터 1 보면은 이제 데이터 1이 아니죠. 슬래시 마이 데이터죠. 마이 데이터 보면 이 파일이 복사됐죠. 약 4.9메가 정도 되나 보네요. 4.9메가 짜리 파일이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df로 보면 워낙 작으니까 약간 더 사용해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이렇게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여러분은 뭐 쓰면 돼요? 앞으로 슬래시 마이 데이터 폴더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가한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 마운트가 끊겨요. 그래서 늘 껐다 킬 때마다 다시 DV 밑에 SDP1을 마이데이터에 마운트를 시켜주는 건 너무 불편하죠. 이게 지금 하나라서 그렇지 여러 개라면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껐다 켜도 얘가 연결되게 마운트 되게 하는 게 아까 얘기한 etc 밑에 fs 탭이에요. 자, 쟤를 열어볼까요? gedit etc 밑에 fs 탭. 뭐 vi도 관계없어요. 자, 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자, 좀 복잡한데 안 복잡해요. 앞에 샵 표시는 주석이라서 있으나마나 똑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UUID 이렇게 쭉 장치의 고유 이름이 써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 장치 고유 이름이고, 이게 슬래시죠. 이게 얘가 div 밑에 sdA2예요. 얘가 사실은 뭐 이게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div의 sd 요 슬래시니까 요거예요. 요 장치랑 요 글자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div 밑에 sdA1 수압 장치는 요거죠. 여기 sdA1이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시고, 우리는 어디에 해야 돼요?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뭐 칸티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자, 슬래시 div 밑에 sdb1이죠. sdb1을 이 줄은 안 맞춰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이쁘게 맞춰줄게요. 왔다가 슬래시 마이 데이터에다가 자동으로 컴퓨터 껐다 켜지면 두 개를 마운트해라, 이런 의미고, 얘를 우리가 아까 포맷을 뭘로 했죠? ext4로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디폴트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00 써줄게요. 00. 자, 이렇게 하면은 이 00은 무슨 의미냐면, 얘가 껐다 키면서 얘를 뭐 덤프하겠냐, 뭐 문제가 있으면은 덤프를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겠냐,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고, 두 번째 0은 이게 이제 여기는 0 아니면 1로 오는 거예요. 0이 오면 덤프를 안 한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를 아니, 만약이 아니라 얘를 처음에 디스크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를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할 것이냐 두 번째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써주면은 처음에 첫 번째가 누구죠? 얘를 먼저 체크하고, 얘는 0이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할 게 3 이런 건 안 나와요. 2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랑 첫 번째 아닌 그 다음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2는 두 번째라는 표현보다 첫 번째 다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낫겠죠. 잠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00 쓸게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마운트 div 밑에 sdp1을 마이데이터 마운트 명령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저장하고, 이거 그래도 줄을 띄지 말죠. 줄을 붙여 쓸게요. 아이고, 여기 줄을 붙여 쓸게요. 자, 저장하고 이제 재부팅하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뭐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ls 슬래시 마이 데이터 하면 여기 어디에요? 여기죠. 우리 여기에 저장된 거죠. 여기에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이 파일은 만화대 열어볼까요? 이 데이터1 파일 있죠. 여기 약 오메가, 이 파일은 여기 들어있어요. 마이 데이터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u마운트 해볼게요. u마운트 슬래시 div 밑에 sdb1 u마운트도 돼요. 마운트가 되면 마운트 해제도 되니까 엔터. 그리고 다시 ls로 확인해보면 파일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게 날라갔어요? 지워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u마운트 하니까 이 마이 데이터는 사실은 여기 있었어요. 파일 요 마이 데이터 폴더는 여기 있는 거예요. 폴더 이름은. 그런데 우리가 마운트 하면 얘가 쏙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인데, 지금 u마운트 하니까 다시 어디에요? 마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복사해 놓은 적이 있어요. 아까 오메가짜리? 없어요. 오메가짜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이게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디스크가. 그래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데이터가 날아간 건 아니다. 그럼 다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운트 하면 되죠. 아까 우리 마운트 명령 똑같이 다시 마운트 하면 돼요. 마운트 다시 볼까요? ls 다시 보이죠? 다시 이제 요거 되는 거죠. 그래서 u 마운트 하면 이 마이 데이터 폴더가 여기에, 마운트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지금 디스크 하나를 추가하고 완전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은 누가 디스크를 하나 주고 이거를 리눅스에 추가해서 사용해라. 그럼 언제든지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셨죠.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비타민 퀴즈 6-1을 직접 해보세요.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 디스크 하나를 주고 파티션은 언제든지 리눅스에서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풀어보시고 좀 쉬셨다 할게요.